근데 좋은 시집을 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또 존경합니다. 김문숙 시인님과 가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기원합니다. 네. 본문 말씀에서 당신의 나이가 얼마뇨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세월을 의미합니다. 나이를 먹는 사람들은 그 삶에 더해간 사람들입니다. 삶을 더해 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먹고 살았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몇 살 먹었느냐, 이 말은 당신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살았느냐,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 말씀에 내 나그네 기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한 세월을 보내었나니라 그랬습니다. 동네 할아버지에게 설날 소녀가 인사를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너 몇 살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새가요 머뭇거리다가 동네 김아무개고 동갑이요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눈치도 없이 걔는 몇 살이 가지, 걔는 나하고 동갑이지요. 나이를 안 알려줘요. 근데 여기는 130년을 살았다고 나이를 알려주었습니다. 여자들에게 사실 나이를 묻는 것은 신뢰가 되거든요. 본문에서 나이를 묻는 질문에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요 험한 세월을 보냈나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한 말은 시련과 고통의 세월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고통과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이 되지만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합니다. 은혜를 먹으면 은혜의 살이 찌고요. 은혜가 축적이 되면 기쁨이 날마다 충만합니다. 동물들은 주는 사료만 먹으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하고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그동안 사랑을 먹지 못했습니다. 원망을 먹었고 욕을 먹었고 섭섭함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늘 쫓기는 인생으로 두려운 생애를 보냈습니다. 미움을 먹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으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먹는 것은 최고의 은혜가 됩니다. 아멘. 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과 친구의 사랑을 모두 받으면서 행복한 한 해가 되며 일생 삶이 복되고 승리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로마서 1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 빚진 자요, 땅을 보니 땅에 빚진 자요, 교인들을 보니 교인들에게 빚진 자요, 부모님을 보니 부모님에게 빚진 자요, 아내를 보니
아내에게 빚진 자요 모두에게 빚진 자였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헛되이 나이를 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이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할 때 원망할 일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이 생각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받은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되고 살아왔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해서 내 남은 생애를 헛되이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알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희생이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원망은 사라지고 그 은혜 때문에 과거의 모든 상처도 사라집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자신이 살아온 봉사의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고 격찬을 할 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희생한 일이 없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날마다 가슴 설레는 감격으로 살아갔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게 베푸신 평안과 내 마음 속에 솟아오르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김문숙 목사님 시집을 발간해서 이렇게 출판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고맙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신 후에 남영원 목사님 축도함으로 일부의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좋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하객 여러분,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 격려와 축하 순서를 맡은 사회자 홍인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되게 엄숙해가지고 예배는 이제 마쳤으니까 조금 편안하신 모습으로 이 순서지를 보면은 여기 저자 소개도 있고 신앙송도 있고 다양한 순서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점심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순서는 12시 10분 경에는 다 끝나야 되고요.
20분이 되면 음식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사진도 다 찍고 이렇게 좀 순서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 맡으신 우리 순서자들도 이거 좀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김은수 목사님께서 시집을 내시면서 가족분들이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내려오셨는지 올라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참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순서에는 없지만 제가 아까 살짝 여쭤봤더니 언니하고 형부 그리고 오빠 이렇게 또 따님 가족분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문학회 같은 회원이고 그래서 늘 뵙는 분이지만 가족분들은 또 처음 뵙는데 네, 순서에 이렇게 인사 순서가 없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여쭤봅니다. 제일 위에 그 맞이 되시는 분이 오빠이신지 언니이신지 오빠이신가요? 네, 오빠 되시는 우리 선생님 잠깐 그래도 네 인사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인 오빠 되는 저희들 이제 오남매인데 저희 형님이 제일 많이인데 한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제 밑에 여동생 셋인데 시인이 막내입니다. 다음에 또 축사하세요. 네.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따가 또 축사 순서가 있으셔서 예, 너무 좀 훤출하시고 멋지십니다. 네, 또 언니 가족분 큰 언니가 어떤 분이신가요? 잠깐 그래도 예. 형,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작은 언니 가족분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실내 마스크는 자율인데 보니까 자율이 아직 잘 몸에 배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따님 가족? 네, 우리 김은수 목사님 따님 가족 오셨다고 했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함께 하셔서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첫 시즌 내고 출판 기념회 하면은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쁜지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신랑을 먼저 그러네요. 남의 편이라서 잠깐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사모님 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남편은 남의 편인 줄 알았어요. 김은수 목사님 편입니다. 제가 남의 편이라 제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은수 목사님이자 시인이신 오늘 주인공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목요문학회 양건상 목사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저자 소개를 제가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김은숙 시인님을 이렇게 소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김은숙 시인님 목사님이시죠? 어디 계세요? 저기 남편분하고 같이 한번 저 앞에 좀 서세요. 제가 소개하는 동안에 벌 좀 쓰세요. 마스크도 벗으시고. 멋진 남자, 예쁜 여자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잠깐 서 계세요. 우리 목요문학회가 설립된 지가 7년 됐는데 5년 전 설립되고 2년 되고 난 뒤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 혜성같이 나타난 여류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 바로 이 김은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이후부터 우리 김은수 목사님과 이렇게 쭉 교제를 해왔는데 여성으로서의 갖출 걸 잘 갖추셨고 또 더욱이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고, 그래서 우리 목요문학회를 이끌어가는데 저의 좀 오른팔이 필요하다. 그 오른팔도 무뚝뚝한 여자보다는 좀 다정다감한 여성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회원들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우리 목요문학회 부회장으로 이초하고 지금 저하고 3년째 목요문학회 회장을 목요문학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양력은 뭐 시간상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거기 순서지에 보면은 김은숙 목사님의 양력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제 우리 거기에서 빠진 거 몇 가지는 우리 김은숙 시인님은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의성여중과 심석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의 아내가 되어서 소명을 받아서 총회신학연구원을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송강동의 대동교회를 심호하고 있는데, 이분의 그 학교에는 아주 대단해서 지금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립대학 오이코스 대학원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숙 시인님은 2020년에 대전문학 등단 시 분야에 대전문학에 등단하셔가지고 그때 신인 작품상을 받았는데 파도, 안개꽃, 망부석이라는 시를 제출해서 신인 작품상을 받았고, 이어서 2021년도 우리 김은숙 목사님의 그 순박한 마음, 그 시인의 순수성을 글로 잘 표현해서 그 아동 같은 마음들이 잘 나타나서 아동시 신인 작품상을 받아서 또 아동문학에 등단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김은숙 시인님을 교제하다 보니까 그동안 쭉 보니까 성품이 온화하고 또 절제력이 강해서 상당히 끊을 것은 끊고 해나갈 것은 해나갈 수 있는 용단과 결단이 있는 분이었구나, 그렇게 제가 느껴졌으며, 그런가 하면 포용력이 아주 넓어서 사람을 끌어안는 마음이 태평양 앞바다 같이 넓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여성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내는 왜 있느냐 하고 저한테 물은다면 저는 그렇게 되면 잔소리하기 위해서 아내는 필요하다. 그 여자는 잔소리하는 것이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은숙 시인님은 제가 교제를 해보니까 조불조불하지 않고 잔소리가 없고 적은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또 큰 것을 이루려는 대인의 길을 걷는 여장부다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간도 크고 또 활동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인으로서 섬세함이 있고 시인으로서 사물을 보는 깊은 감성이 있어서 글을 쓰는 언어의 표현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제 잠시 뒤에는 저자 인사 앞에 먼저 신앙송이 있을 텐데 그 신앙송을 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 그 목양일점 신문을 한 번씩 가지고 왔을 텐데 거기에 신간서적 안내에 연민의 계절에 보면은 그 약간 신간서적에 대해서 평해 놓은 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우리 김은숙 씨는 목사의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몸에 배어서 저자의 일상생활이 시가 되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혜성같이 나타난 여류 시인의 시상제를 축하하면서 저자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건상 목사님께서 아주 오른팔이라고 하시면서 엄청 칭찬하셨는데 어떨 때는 저한테 오른팔이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목사님 오른팔이 많으세요? 저는 목요문학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른팔 두 개.
네, 그러게요. 네, 이어서 순서는 신앙송 순서인데요. 방금 전에 여기서 저 벌 쓰신다고 서 계셨었는데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순서를 맡아주신 것 같은데요. 김주태 안수 집사님, 네, 우리 김은숙 목사님의 그 남편 되시는 사부님이죠. 저희한테는 네, 나오셔서 신앙송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목요문학회 현수지 소장님이 나오셔서 신앙송 두 분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4절기의 첫 번째로 옥리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한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겨울에 움츠렸던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으로 봄처럼 다시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김은숙 작가님의 첫 시집 연민의 계절 중에 두 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19쪽에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셨지.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다 알면서도 못 박힐 커다란 두 손으로 대신할 자의 발까지 씻어주셨지. 이렇게 서로 섬기며 살라고. 이제 그는 사랑하는 이들의 심장 안에 거하시지. 심장 박동은 멈추어도 이렇게 영원히 하나 되자고. 다음은 36쪽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의 정원에 심은 장미는 언젠가는 만발하게 피어날 것이다. 장미는 하얀 나무 울타리를 올라 담을 넘어 세상을 향하여 손을 흔들며 희망을 노래하리. 맑은 구름 아래 우리의 새파란 잔디 정원에는 구구구 비둘기 노물리고 내가 심은 장미는 언젠간 만발하게 꽃피울 것이다.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세 무더기. 감사합니다. 연민의 계절 69쪽 제란을 낭송하겠습니다. 만지면 허브향이 난다. 잘라서 흙에 꽂아 놓기만 해도 잘 자란다. 언제나 맨 꼭대기 꼭지점에서 꽃대를 쏘아 올리고 꽃을 피운다. 5번이나 암이 재발했지만 언제나 긍정의 꽃을 피운 내 친구 마음은 항상 꼭지점 그곳이었겠지. 오랜 투병 끝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조용히 지고만 영혼의 꽃 천국에서 다시 활짝 피었겠지. 이제서야 허브향 진한 너의 마음 어루만진다. 연민의 계절 115쪽 캡처. 쪼로록 전깃줄에 모인 참새 조잘조잘 하더니 금세 푸르륵 날아갔다. 어릴 적 산골 마을 동지섣달 겨울밤 이품센 사랑방에 모여 이불 속에 다리 묶고 동그랗게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꽃 피우던 친구들 다 떠나갔다. 각자의 인생길로. 반백년 지나 카친들이 단톡방에 옹기종기며 속닥속닥 하더니 다 흩어졌다. 코로나 끝났다고 일이 바빠졌다고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때라고. 조금 좋은 시들을 이렇게 또 낭송해 주시니까 또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근데 우리 김은수 목사님 따님은 엄마의 시에서 어떤 시를 정말 절창이라고 꼽고 싶은지 너무 궁금한데요. 혹시 엄마 시 중에서 정말 좋은 시 하나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말씀드리지만 가족들이 원래 잔치를 해야 되는데 사과 시가 한번 나오셔가지고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게 아직 무대에 나올 시간이 없어요. 네. 사과 29. 29쪽 사과 여름엔 아오리 가을엔 홍로 겨울 부산은 봄까지 머문다며 사계절 디저트로 즐기던 그대 너무 시지도 너무 달지도 않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과일 중의 진지 상큼한 첫사랑의 향취 그대 없는 공백 삼키듯 동그란 양볼에 오목한 보조개 한입 깨물었다. 아삭이는 살점 왈칵 쏟는 육즙 에덴의 범죄 생각나게 하는 금단의 열매. 감사합니다. 네, 아빠는 군인이시고 안수 집사님이시고 엄마는 목사님이시고 그러한 가정의 따님은 어떤 분위기에서 성장했을까 굉장히 궁금하고요. 하나님 사랑 속에서 아주 잘 성장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에 이렇게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김은숙 시인님의 저자 인사가 있네요. 네, 나오셔서 우리 또 축하객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데요. 큰 박수로 또 다시 한 번 더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연민의 계절 시집을 쓴 김은숙입니다.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조촐하게 출판 기념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동기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신세진 분들과 사랑하는 분들께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저에게 칭찬과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책을 출판한 후 산후통인지 심한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시집이 보기도 싫고 부끄러워서 어디 지구멍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고 다시는 시를 쓰고 싶지도 않고 쓰지도 못할 것 같은 이상 야릇한 감정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집을 냈다는 소식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시집도 나누어 주지도 않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힘을 내서 블로그에 출판 소식을 올리고 제가 아는 컴퓨터 박사 목사님께 카톡으로 보냈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달란트 비율을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셨네요 하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꾸 부끄러워하고 어디 숨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조촐하고 오붓한 모임이지만 귀하고 소중한 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오시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인사는 안내서를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출판 기념 행사하는 날이니까요. 저의 시작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쓰시는 감성, 지성, 영성으로 쓴 세 부류가 있는데 30-40%는 영성으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평을 해주신 문희병 목사님께서 독창적 상상력으로 썼다고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이 창조적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주님이 영감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꽃,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초록색 벌레 등에 심은 선명한 그림처럼 동영상처럼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글로 그려낸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주님께서 저의 생각에 깊숙이 개입을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시 구절들을 기록만 하면 됐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시들은 다시 수정하거나 퇴고할 필요가 전혀 없이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을 초월한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서 창작한 시들은 10번, 20번 볼 때마다 퇴고하고 수정해야 할 것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송명희 시인 다들 잘 아시죠? 내성마비 장애이면서 CCM 가사를 엄청나게 써서 널리 애송되는 시와 노래들이 많은데 그분은 주님이 시를 주셔서 받아 적기만 하면 되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 외에도 나눌 간증이 많이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저는 그저 주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임을 고백하며 사랑의 근원이시며 본체이신 그분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문희봉 선생님께서 시평에서 말씀하신 대로 연민의 계절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연민의 계절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이 살아있는 모든 날이 연민의 계절입니다. 시집 113쪽에서 14쪽의 시 메시아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연민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영적 세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낭독한 캡처는 우리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집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저의 첫 시집 연민의 계절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손을 꼭 잡고 천국까지
함께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김은수 목사님 저한테 순서 빨리빨리 잘 정리해야 된다고 걱정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거 30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남은 순서가 엄청 많거든요. 네, 기승전 설교 잘 끝내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문희봉 선생님 문학평론가이시다 시인이신데요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예. 나오셔서 시평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목사가 됐는데 또 금방 떨어지네요. 시평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분위기가 감사 예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가 조금 더 엄숙해요. 네?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시절에 우리 배웠던 그 자연 시간에 배웠던 거요. 곤충은 3등분 하면 제일 위가 뭐죠?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건상 목사님, 그 메뚜기를 3등분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예. 예. 메뚜기를 3등분하면 세 글자로 줄이면 죽는다. 가수 중에서 잠을 가장 많이 자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가수 중에서 잠을 가장 많이 자는 사람 이미자. 이미자 가수는 이미 자고 있어요. 조금 분위기를 좀 풀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민의 계절 발간한 김은숙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해설을 부탁받고 나서 그 시를 읽으면서 저는 희열의 기쁨에 젖었습니다. 이렇게 시를 잘 쓰시는구나. 그런데 이력을 보니까 등단한 것은 몇 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학창 시절부터 참 생각해 왔던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작품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 그림은 참 멋진 그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멋진 그림이 되기까지는 밑그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 진짜 멋진 그림이 됩니다. 그 밑그림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려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시가 탄생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깜짝 놀랐어요. 김은숙 시인님께서 나 이제 시도 쓰고 싶지도 않고 뭐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고 시집 한 권 배우도 않고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 해설을 쓴 뒤부터 이러한 시집은 내가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책상에서 가장 가까운 책꽂이에 꽂아놓고 시간 나면 나는 대로 읽어봅니다. 아주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따님한테 절창인 시를 하나 좀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전부가 절창이에요. 전부가 절창입니다.
감동을 주는 시거든요. 예, 김은숙 시인님의 시는 아까 본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랑과 행복과 인생 이런 것들이 추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를 창작한다고 하는 것은 흔히들 출산에 비유를 해요. 출산에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10달 동안 넣어두고 뭐 여러 가지 음식으로 행동으로 뭐로 해서 애지중지 그렇게 뱃속에서 키워서 10달 후에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남자들은 몰라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시를 창작하는 것도 그와 똑같습니다. 시뿐이 아니고 예술을 창작하고 만들어낸다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세상은 시가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 아까 오다 보니까 족욕탕도 있더라고요. 족욕탕 속에도 시가 살고 있고, 여기 계룡 스파텔에도 시가 살고 있고, 다 살고 있는데 그 시를 어떤 사람이 건져내느냐? 아무나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개성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건져냅니다. 지금 나뭇잎이 흔들려요. 바람이 불어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바람이 부으니까 나뭇잎이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주가 더러워서 청소를 하고 있구나. 이미 그리운 사람이 임을 부르기 위해서 손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은숙 시인님은 그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시를 쓰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물이 됩니다. 봄이 와요. 얼음이 녹으면 우리는 흔히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지 뭐. 그런데 시인님은, 김은숙 시인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얼음이 되면은 꽃을 피웁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몇 년 안 되는 등단 기간에도 이와 같은 시를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시어의 조탁 능력, 그 훈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슴을 울리는 시집이어야 독자들한테 호응을 받습니다. 이 연민의 계절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울렁울렁하게 하는 그러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호평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얀 그 백지 위에 그 시인의 그 정갈한 마음을 그 복사꽃 향기 같은 그러한 그 분홍색 잉크로 써 내려간 시가 연민의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김은숙 시인님은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듣지 마세요. 제2의 아버지를 많이 두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아버지를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어요. 시인 중에서도 이런 시인, 이런 시인, 이런 시인, 박중화 시인, 뭐
많이 있잖아요. 서정주 시인, 또 교는 다르지만 이혜인 시인, 이러한 시인들을 제2의 아버지로 모시고 시를 쓰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한마디로 김은숙 시인님의 시는 아욱국을 먹는 것 같고, 된장 아욱국, 목에 걸림이 없어요. 잔치국수 먹는 것 같아요. 꿀떡꿀떡 잘 넘어가요. 그러한 시를 쓰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요것으로 이제 끝내시지 마시고,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2, 제3시집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좀 행복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시집을 제가 읽어보고 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이러한 말씀을 또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고맙고, 모든 곳이 고마울 뿐입니다. 2023년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 김은숙 시인님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희봉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해설 뒤에 나온 거 시집 이렇게 한번 보시고 시를 얼마나 더 풍부하게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지 이 해설가의 손끝에서 시가 또 살구죽고 하거든요. 저도 해설 읽어보면서 다음번에 나도 한번 부탁드려봐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막 생겼었거든요. 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고교문학회 증경 회장님이시자 자문위원이신 장성호 목사님 오셔서 김은숙 시인님의 격려사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시인하고는 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래서 저한테 격려사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시인은 2018년에 이제 목회자들의 문학단체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전공이 국문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문학을 하셨는데 시 써놓은 것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0편을 보내주더라고요. 보니까 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심신대 총장이신 도한호 시인하고 목문회 회장이신 양문상 시인하고 본인을 불러갖고서 10편을 갖다 어떤가를 평가를 받았더니 다 잘됐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전문학에 추천한 추천 작가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2021년에 또 아동문학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르가 아동문학도 가진 이렇게 훌륭한 시인입니다. 저도 첫 시집을 내놓고 부끄러워서 어디에 내놓지를 못하고 한동안 저도 했던데 한 2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만날 때마다 또 왜 시집 안 내느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준비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 정말 시를 아주 잘 쓰세요. 그러니까 더 좋은 시를 앞으로 출판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성호 목사님의 격려사에 이어서 순서를 조금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은숙 시인님의 오라버니 되시는
김준환 예비역 대령님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하시겠는데요. 이 김준환 예비역 대령님이신데 저는 군대를 안 가봐가지고 어떤 직위가 높은 건지 잘 모르는데 저희 목요문학회에도 예비역 무슨 그런 거 하신 장로님도 막 계시고 그래서 네 합니다. 근데 보니까 참 좋은 조경 주식회사 조경 썰토라고 하는 곳의 대표를 맡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우리 김은수 목사님의 든든한 지원군이실 것 같아요. 우리 김진환 예비역 대령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소개드려야 될 분 중에 한 분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유경환 박사님 잠깐만. 이따가 소개할 거예요. 한국 무린협회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저는 몇 년 전부터 알았는데 정말 못하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뭐 시를 하루에 40페이지씩 쓰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저하고 몇 년 안 됐지만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따 세부적으로 또 소개해 드릴 거고. 잠깐 앉으시죠. 동생이 출판 기념회를 한다길래 저는 이제 군생활만 하다 보니까 항상 뉴스 같은 거는 출판 기념회 하면은 뭐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한다거나 또 뭐 국회의원 나온다거나 그럴 때 보면은 뭐 출판 기념회에서 뭐 자기 세력들 모으고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군생활한테 나보고 축사를 하래요. 아니 나는 그런 거 못한다 그랬어요. 그냥 뭐 가족 소개만 간단히 하라고 하면서 제가 이 축사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 축사를 누가 쓰셨냐 하면은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유경환 박사님께서 써주신 겁니다. 그거는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고 제가 참 막내이기 때문에 촌에서 부모님들은 이제 뭐 밤낮으로 일을 하셔야 되니까 태어나서부터 이제 아기를 볼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업어서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웠는데 업어서 키우면서 이런 재능을 가진 줄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도 뭐 군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컸는지도 몰라요. 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참 독학을 하면서 주객 야동을 주경 야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시집을 내게 돼서 참 제가 자랑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오빠로서 못 도와줬지만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보니까 오히려 존경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시평에 대해서는 문희봉 박사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제목과도 똑같습니다. 독창력, 상상력이 구축된 사랑의 함. 어린 시절부터 고생과 고난과 어려운 여건을 그걸 다 이겨내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고 이런 훌륭한 시집을 낸 거 보면 정말 내가 존경스럽고 이 시집이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번역해서 세계적으로 나가서 이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배로 끼우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걸음이 되기 참 희망합니다. 제가 뭐 세부적으로 또 말씀드릴 기회는 다음 기회에 두 번째 시위를 낼 때 제가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그를 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이걸로 대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더군다나 혈육인 오빠에게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라는 말씀으로 칭찬을 받으신 우리 김은숙 목사님, 세상을 다 얻으신 기분이실 것 같아요. 가족에게 존경받는 것 같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은 없다고 정말 생각이 듭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아까 가족분들 잠깐 인사 소개 말씀 부탁드렸을 때 같이 할까 하다가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아까 이렇게 소개를 안 했는데요. 지금 이제 끝에 순서에 폐와 꽃다발 증정이 있는데 여기에 그 순서지 보면 시인 예천 문학회 유경한 회장이라고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데요. 우리 제가 A4 용지로 아마 한 바닥 가득 이렇게 양력이 나왔는데 제가 보고 그냥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요. 폐를 증정하신 우리 유경한 박사님 잠깐 양력을 소개하자면요. 주식회사 조경 그 인쇄지에는 없습니다. 저만 듣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잘 들어주세요. 주식회사 조경 솔터의 명예 회장님으로 계시고요. 인천 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가 다시 이제 천안 북일고등 고등학교 교사로 약간 교편을 잡으신 한 26년 잡으신 후에 박사 학위를 이제 뒤늦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서대에서 겸임교수를 하시고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단국대 사주학 교수로 재직을 하시면서 총 53년간 후학을 양성하신 훌륭하신 교육자이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문학의 5개 장르에 모두 다 섭렵해서 신인상을 받으면서 등단을 하셨다고 하고요. 세계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세계문학상 대상 부문에 평론, 작사, 시, 수필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문학활동을 하시면서 저서가 약 한 500권 정도를 상지하셨다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정도의 대단하십니다. 현재는 시인 예찬학회 대표 및 한국 삼평 운문문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첫 시집을 출간하신 김은숙 시인님을 축하하시기 위해서 기념패를 수여하시러 이렇게 또 귀하신 걸음을 하셨는데요. 이 인쇄지에 보면은 뒤에 악보가 있어요. 여왕예찬 내 마음 백합화처럼 보니까 유경한 작사, 유경한 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매우 바쁘지만 또 이런 기회가 또 다시 올 수 없을 것 같아서 물론 다음번에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날 이렇게 또 기념패 수여하시기 전에 우리 유경한 박사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하신 이 노래 중에서 한 곡만 특성으로 한번 추천해서 듣는 순서 가지고 기념패를 수여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유경한 박사님 괜찮으실까요?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개받은 유경환입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아주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들어갈 데가 없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집을 쓰고 제 시를 누가 읽어줄 거나 걱정하다가 아무래도 노래를 져야 되겠다 해서 노래를 작사 작곡 한 100여 편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작사 작곡한 여왕예찬 오늘 축하곡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부른 지 한 20년이 돼서 노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잘못 불러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왕 예찬 노래입니다. 맑은 눈망울 정기는 빛난 영광 아롱지고 피부와 지하 이고 순결한 목련꽃 한송이 학처럼 가녀린 곡선이 목이여 정말 예쁘구나 부드럽게 양어깨로 사랑이 넘쳐나네. 감사합니다. 네, 기념패 수여식 있겠는데 우리 김문성 목사님 잠깐 나오시고요. 네, 이어서 기념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여기 앞으로서 제가 네 여기 우리 목사님 바라보시고 네 시성 예찬 김은숙 시인님께 오 천부적인 예술적 시온을 노래하는 이미시여 부자유 불평등 전쟁 불행이란 현실 불만의 영겁의 역사 속에서 그 불만의 한맺힘을 한풀이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갈등의 꽃 영혼의 꽃을 노래하고 있노라.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의 신지평 유토피아의 깃발을 노래하고 있노라. 인간 구원과 인간 해방이란 성선의 예술적 경지를 노래하고 있노라. 양심껏 분수껏 함께 누리며 사는 고난 극복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노라. 인간의 욕심으로 찌들려 있는 오염된 인류의 영혼을 정화시켜 살려내려는 인고의 몸짓을 춤사위처럼 노래하고 있노라. 당신의 노래는 피가 맑아지고 정화된 마음의 꽃, 영혼의 꽃을 피어나게 하도다. 신령스런 영혼의 노래는 호연지기와 같아 온 누리를 새롭게 하노라. 바람직한 가치관을 노래한 당신은 인류의 스승이요 돼지 모신처럼 영혼의 생명 양식을 베풀고 있노라. 당신은 한국 초유의 노벨 문학상을 꿈꾸는 소녀 같은 시인이요 시성이 되리로다. 2023년 2월 4일 한국 삼평시인 예찬 후원회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진 보여주시면서 네, 우리 꽃다발 증정하실 우리 너윤수 목사님 나오셔서 꽃다발 전해 주시고 꽃다발 놓고 사진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광고요? 네. 오늘 유물 드린 거 거기 시인 예찬도 있고 임금 예찬 또 여왕 예찬이 있는데 제가 그 국가에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인 계시면은 그 이름을 써가지고 기념패나 뭐 이런 거 만드시고 또 여왕예찬, 임금예찬은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나 또 아는 분들한테 많이 그 활용해 주시라고 허락을 드리니까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목사님 들어가시지 마시고 다시 나오세요. 네, 다음에 회 증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목요문학회 양관상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축하패에 증정 있겠습니다. 출판 기념 축하패. 저자 김은숙 시인. 김은숙 시인께서 연민의 계절 시집을 출판하여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음을 기쁘게 여겨 이를 기념하며 축하패를 드립니다. 출판일 2023년 1월 1일 편행고 상계출판사 2023년 2월 4일 목요문학회 회장 양건상 회원 1동. 네, 같이 있으세요. 네. 선생님도 같이 오시고. 저기 유경환 회장님 일로 나오세요. 같이. 웃으면서 너무 딱딱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순서는 다 마쳤는데요. 끝으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서 뒤에 보면 광고 말씀이 있고요. 가까이 인사말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출판 기념회 감사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빈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순서 맡아주신 모든 또 분들께 감사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 촬영이 곧 있을 건데요. 기념 촬영은 전체 인원이 찍고 난 다음에 가족분들 별도로 이렇게 찍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식사 시작할 텐데요. 식사 감사기도는 저희 목요문학회 김홍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민의 계절 출판 기념일 및 감사 예배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나오셔가지고요. 줄을 잘 준비해가지고 사진을 빠르게 좀 잘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